렌처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수색코리아에서 SA를 맡고 있는 최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OSC 코리아에서 MSA 컨설팅 및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홍 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렌처 톡톡 시리즈입니다. 렌처 톡톡 시리즈에서는 렌처에 관한 소개와 렌처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쿠버네티스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렌처 이스튜와 OPA 게이트키퍼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렌처를 시작하면 좋은지 문의를 남겨서 이번 주제는 렌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컨테이너 구동을 위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도커는 상단 좌측에 보이시는 도커는 2013년 출시되어 사실상 컨테이너 표준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겁고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죽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모두 죽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같이 합쳐져서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컨테이너 D나 크라이오를 통해서 그 쿠버네티스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OCI 스펙을 통해서 실제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를 구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커에서 OCI와 CRI라는 표준으로 컨테이너 생태계가 재편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컨테이너 D는 CNCF 졸업을 한 상태고요. 2019년에 데몬 형태로 그 CRI 스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 크라이오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CRI 스펙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럼 도커는 완전히 없어지는 기술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커는 현재 크라이 표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블렛이라고 하는 각 노드마다 동작을 해야 되는 그 모듈이 도커심이라는 그 다른 형태의 변환하는 툴을 통해서 도커와 통신을 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단에 컨테이너 D나 크라이오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올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1.20 이전 버전에서는 도커심을 쿠버네티스 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 방식을 사용을 가능하나 1.23 버전부터는 도커심을 쿠버네티스 팀에서 더 이상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안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 도커심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팀에서는 지원을 하진 않지만 미란티스라는 회사에서 도커심 유지보수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또한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커심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렌처는 어떠한 런타임에 지금 해당하고 있나요? 이 장표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였던 장표와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쿠버네티스, 도커, 컨테이너 D, 크라이오, 런 C,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렌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커를 이용한 쿠버네티스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RKE라는 툴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D 방식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빌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RKE2와 K3S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너리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렌처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라고 한 그 그림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한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RKE, RK2, K3S, 렌처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서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후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데모 또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처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렌처를 잘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렌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데스크탑, 그리고 엣지 등 컴퓨팅이 필요한 다양한 위치에 인증된 쿠버네티스를 배포, 그리고 관리, 그리고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K8S 관리 솔루션입니다. 렌처와 RK를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처음 렌처와 RK 용어를 접하셨다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렌처는 멀티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렌처는 RK로 구성된 쿠버네티스에 설치가 될 수 있고, 다시 그 렌처는 쿠버네티스를 생성할 때 RK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플랫폼과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바이너리 툴로 구분을 하고 계시면은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쿠버네티스 배포판, 렌처에 관련된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RK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RK는 렌처 쿠버네티스 엔진을 줄여서 RK라고 합니다. RK는 CNCF 인증된 쿠버네티스 배포판입니다. 도커 기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인프라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RK의 경우 특정 OS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베어메탈, 버추얼 머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조금 더 RK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는 렌처 UI를 통해 하위 클러스터, 즉 다운스트림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렌처에서 각 해당 다운스트림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 클러스터가 등록될 때마다 하나의 클러스터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관리되어지는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상단의 클러스터 컨트롤러와 클러스터 에이전트 간의 터널을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발생되는 이벤트, 그리고 워크로드에 대한 관리까지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쿠버네티스로는 K3S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쿠버네티스보다 경량화된 쿠버네티스로 CNCF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상당히 가볍게 제작되었고,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쉽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리고 경량화된 만큼 엣지와 IoT 산업군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쿠버네티스로 지금 뽑히고 있고요. 인재용 이사님, 네,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각종 컴퓨팅 엔진, 그리고 AI 분석 워크플로우 처리, 그리고 운영 관리는 K3S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K3S는 엣지와 IoT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엣지와 IoT 환경에서의 가장 운영 시 문제점, 그리고 도전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드쿼터보다 엣지에 있기 때문에 IT 숙련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tcd나 API 서버,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어떤 런타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복잡한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을 우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환경 설정에 대한 일원화도 여러 가지 니어 엣지, 파 엣지 쪽에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그 엣지단에서 많은 파드, 리소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K3S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화된 설치를 통해서 etcd나 도커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etcd가 없는 반면 SQLite 3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DB 형태를 쓰고 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커 엔진이 전혀 필요 없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향후 2년 내에 엣지나 IoT 워크로드들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K3S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럼 K3S와 다른 쿠버네티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K3S 이외에도 대표적인 경량화 쿠버네티스를 위한 툴은 미니큐브 카인드가 있는데요.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면 다양한 CPU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더 작은 메모리와 더 작은 디스크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많은 개발자분들이 K3S를 통해서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RK 거버먼트라고 하는 RK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커를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D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구축을 가능합니다. 미 연방 정보 보호 표준을 패스한 제품으로서 PIPS 140E, 그래서 기물은 아니지만 민감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관련 보안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품입니다. 굉장히 라이트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GA는 2020년 옥토버에 벌써 됐기 때문에 현재로 구축을 이 RK2를 통해서 구축을 여러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갭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SSH를 통해서 구축을 하는 방식이 아닌 HTTPS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구축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데모 세션에서 어떤 식으로 RK2를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RK2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서버 노드가 존재하고 오른쪽에 에이전트 노드가 존재를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서버 노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는 에이전트 노드는 워커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 큐블렛이라든가 etcd, API 서버, 쿠버네티스가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들은 당연히 왼쪽에 보이는 마스터 노드에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에이전트 노드에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CRI, 그러니까 컨테이너 D 엔진을 통해서 워커 노드들이 동작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림 어디에도 도커 엔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커가 필요하지 않는 방식이고, 그로 인해서 운영의 단순함이라던가 페일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적어지게 운영 가능합니다. RKE1, RKE2, K3S, 렌처D,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설치 방식에 쓰는 툴들이고요. 바이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KE1, RKE라고도 하는 이 부분은 2013년 도커가 처음에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들이 표준화가 되고 사용됐던 그 시점부터 썼던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RKE1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커 엔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다른 바이너리가 RKE2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타임으로 도커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볍고 어떤 부하의 장점이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도 하고요. K3S는 RKE1과 RKE2와는 좀 다른 형태의 쿠버네티스 배포판입니다. 엣지나 IoT 환경에서 보통 사용이 되어지고 경량화된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CNCF 서티파이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싱글 바이너리로 운영이나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CPU를 지원합니다. 렌처D는 한 번도 설명을 앞단에선 안 드렸는데 RKE1, RKE2, K3S 모두 렌처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그 툴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축을 하고 그걸 매니지먼트하는 플랫폼인 렌처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렌처D를 이용을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뿐만 아니고 렌처 플랫폼까지 한 번에 구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바이너리입니다.
RKE2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위에 렌처 서버를 한 번에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RKE1 같은 게 가장 오래된 구축 방식이라면 RKE2는 그보다 어드밴스드된 구축 방식, K3S는 또 다른 형태의 환경에 구축을 할 때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바이너리, 그리고 렌처 D는 그 앞단에 있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최신의 설치 방식입니다. 렌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RBAC, 중앙화된 RBAC을 지원하게 되고요. LDAP이나 다른 액티브 디렉토리, 사물 방식의 인증 서비스와 연동이 되고 그 연동을 통해서 하나의 RBAC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접근 제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서비스, 특정 클러스터의 특정 유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렌처를 한번 접속해서 모든 클러스터, 멀티 클러스터, 멀티 클라우드를 한 번에 운영, 모니터링 가능하십니다. 통합적인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브옵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보안성 강화도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모두 지원합니다. AKS, DKE, 모두 애저 이런 어떤 클러스터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하시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티오라던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플런트D, OPA 같은 기본적으로 SLA가 지원되는 빌트인 툴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포 가능하고 SLA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처는 오픈시프트나 다른 어떤 렌처 쿠버네티스 배포판과 다르게 100%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렌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렌처에서 데모로 보여드릴 절차는 먼저 렌처를 RK1과 RK2 그리고 K3S를 위에다가 이제 렌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렌처 D를 이용해서 바로 쿠버네티스와 렌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의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론 싱글 노드를 이용한 구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K1을 통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클러스터 구축에는 렌처에 대한 HA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K2도 마찬가지로 RK2를 이용한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렌처를 올리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3S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다시 렌처를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렌처 D를 통한 쿠버네티스 구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가지 데모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모두 OS는 슬래스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OS가 슬래스가 아닌 수세 리눅스가 아닌 다른 OS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각자의 편한 OS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모로 도커를 이용한 스탠드얼론 싱글 쿠버네티스 구축입니다. 현재 슬래스 15 SP2로 OS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네, 수압을 오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압 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도커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도커 설치하는 방식은 OS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절차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S 위에 도커가 설치가 되었고요. 네, 도커를 이네이블하고 서비스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커 서비스 이네이블 되어 있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도커 서비스가 잘 떠 있는지 확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상태로 도커 서비스가 잘 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쿠버네티스 구축을 가능합니다. 네, 도커 버전은 20.10.6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이미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미지나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커런이라고 명령어를 사용하시고 프리빌리지드라는 옵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는 항상 구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트는 443, 그리고 8080.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줄로 렌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네, 이미지는 쭉 다운받는데 실제로 이제 수분이 걸릴 수도 있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렌처 해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다운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6기가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도커 기반의 프로세스가 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렌처 이미지로 떠 있고 8080, 443은 443으로 리스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노드가 192, 168, 17.148 노드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셀프 사인 인증서를 자동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워닝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이 렌처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화면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렌처 버전이 2.5.9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이 되게 됩니다. 조만간 2.6.0을 릴리스가 되게 되면 향후에는 그 버전을 사용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을 하는지를 U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비즈박스 이미지로 파드가 정상적으로 뜨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도커 명령어로 들어가서 실제로 잘 파드가 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exit-it 컨테이너 아이디 놓고 빈 배시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하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도 동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옵션을 하게 되면 기본 렌처를 통해서 설치했을 때 보이는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라이브 프로덕션에서 사용하시긴 좀 어렵고 단순하게 테스트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 샌드박스 형태, 그러니까 싱글 노드로 쿠버네티스를 간단하게 구축할 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에서 선행했던 작업들은 스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싱글이기 때문에 어떤 리던던시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영상이 한 3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3분 정도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떤 개발자나 아니면 스테이징 용도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구축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RK1을 통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부분을 잘 가이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기본적으로 오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커도 모두 설치가 도커 엔진도 3개의 노드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H 키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148 호스트가 149 호스트와 그리고 150 호스트 3개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SSH 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선행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도커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49번에도 제가 선행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3개의 노드 모두 /15 sp2를 이용해서 OS는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네, 모두 도커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선행 작업들이 몇 개가 필요한데요. RKE1이라고 하는 이 바이너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는 제가 받은 버전은 1.2.8 버전을 바이너리를 받은 거고요. 네,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결국 저장이 됩니다. 익스큐터블 해야 되기 때문에 X 옵션을 주고 RKE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체인지 모드를 하시면 RKE가 설치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랑 통신하기 위한 툴인 큐브 컨트롤도 설치를 curl 명령어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브 컨트롤 명령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령어를 통해서 버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렌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렌처 같은 경우에는 헬리움 차트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헬리움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치한 헬리움 버전은 버전 3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버전 2는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공고 드리지 않습니다. 네, 익스큐터블 권한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헬리움이 설치가 됩니다. 네, 헬리움 잘 설치가 됐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는 148, 149, 150 세 개의 노드를 모두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 역할. 보통 쿠버네티스에서는 마스터 역할을 용어를 쓰게 되고 렌처에서는 컨트롤 플레인, etc 이렇게 좀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8, 149, 150 세대 모두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etc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구성에서는 워커도 한 노드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148에도 마스터 워커, 149에도 마스터 워커,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에서도 마스터 워커 두 가지 역할을 그냥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야물을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 야물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 번에 구축 가능하십니다. 맨 밑에 보시면 클러스터 이름이나 이런 부분도 원하시는 형태의 이름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현재는 렌처 테스트란 이름으로 클러스터 이름을 주었고요.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스냅샷은 기본적으로 이제 6시간마다 리텐션은 24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고객사의 상황 그리고 그쪽 상황에 따라서 더 늘리거나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렌처 cluster.yaml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RKE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해당하는 야물을 수행을 하게 되면 RKE 바이너리가 3개의 노드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축을 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다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 구축을 테스트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를 구축을 하지 않았으나 만약에 에어갭,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는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를 따로 구축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퍼블릭 망을 통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모두 다운로드를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밑에 보이시는 Finish Building Kubernetes Cluster Successfully라고 나와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가 잘 구축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해당 계정에 연동하는 작업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야물 파일을 .cube 밑에 config라는 파일로 놓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접속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명령인 큐브 컨트롤 get 노드를 하게 되면 148, 149, 150 그러니까 렌처 1, 2, 3가 모두 정상적으로 레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임스페이스도 기본 설치되는 부분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렌처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그 CA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 데모 세션 같은 경우는 셀프 사인 인증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서트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트 매니저 버전 1.5.2를 적용을 하는 절차이고요. 네, 뭔가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총 3개의 파드가 롤아웃해서 동작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단계까지가 렌처, 그러니까 RK를 통한 쿠버네티스 플러스 렌처를 설치하기 위한 서트 매니저 설치하는 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 지금 보여드릴 절차는 렌처를 RKE1 클러스터 위에 구축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틀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렌처는 헬륨 차트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 레파지토리 애드 렌처 스테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레파지토리를 추가를 하게 되고, 네,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도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네, 업데이트 명령어 잘 먹었고요. 서치라는 명령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9 차트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렌처 인스톨을 헬륨을 통해서 이 명령어로 설치를 하시면 렌처가 설치가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아까 만들었던 캐틀 시스템에 렌처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17.148의 nip.io 이제 설치를 하시다 보시면 클러스터 IP라는 것도 있고 노드 포트라는 것도 있고 로드 밸런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클러스터 인사이드로 접속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NIP라고 하는 어떤 네임 레졸루션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인그레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쿠버네티스 인사이드로 접속하는 방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방식인 nip.io라고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고객사들은 거기가 제공하는 퍼블릭 IP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네, 아까와 첫 번째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렌처 UI가 동일하게 나오고요.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고, 네, 두 번째도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특정 버전을 헬륨 차트에 밸류로 넣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레이티스트 스테이블 버전을 가져오게 되고 버전 2.5.9로 설치가 됩니다. 아까는 첫 번째 스텝은 노드가 하나였지만 여기는 야물에 3개의 노드를 정의를 했고 그 3대의 노드가 컨트롤 플레인과 etcd 플러스 워커 노드를 같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처 3대 모두 정상적으로 러닝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워커 노드, 마스터 노드 같이 역할을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드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랑 비슷하게 디플로이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엔진엑스로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진엑스 레파지토리, 퍼블릭 레파지토리 통해서 실제로 다운이 되고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엔진엑스가 잘 배포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이 UI에서도 러닝 상태로 보이고요. 예, 명령어로도 잘 러닝 상태로 보입니다. 예, 네임스페이스가 좀 더 많네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데모에서는 RK1을 통해서 HA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총 3대 노드의 마스터 세대 그리고 그 한 대의 역할이 다 워커까지 하는 형태로 보여드렸는데
RK2를 통해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떻게 설치의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변동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대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RK2 아키텍처는 왼쪽에 보이는 서버 노드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에이전트 노드가 있습니다. 서버 노드는 마스터 역할의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에이전트 노드는 워커 노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여기 데모에서는 마스터, 서버 노드와 에이전트 노드가 분리되는 형태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총 4개의 노드로 현재 OS를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48, 149, 150 3개의 노드가 서버 노드, 마스터 역할을 하게 되고 151번 노드는 에이전트, 워커 노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압은 모두 오프로 설정을 했었고요. 지금 이 명령어를 통해서 RK2 방식의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데모의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절차들이 모두 없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도커 엔진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노드별 SSH를 통해서 어떤 쿠버네티스 구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RK2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단순하고 더군다나 도커 엔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페일리어에 대한 우려도 좀 더 적습니다. 명령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컬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시스템 D를 통해서 RK2 서비스를 구동을 하면 됩니다. 이네이블 하게 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RK2 서버 서비스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조금 스킵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해당하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나 리소스 상태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되거나 좀 더 느리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RK2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서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실제로 도커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렌처 D를 컨테이너 D를 통해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콤피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와 비슷한 작업은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치는 조금 상이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패스라던가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노드 토큰이라고 하는 키 값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토큰 값을 가지고 지금 148번을 149번 호스트에서 조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토큰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노드 토큰이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상태까지 되면은 실제로 원 노드의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롤 같은 경우는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아까는 컨트롤 플레인 etcd만 RK1에서는 보였는데 지금은 컨트롤 플레인 etcd 마스터 이런 식으로 조금 디스크라이브가 다릅니다. 지금 RK2-1 하나의 노드가 정상적으로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버전 같은 경우도 RK2 릴리스 1, R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잘 됐고요. 두 번째 데모에서는 하나의 YAML 파일에 3개의 노드를 정의를 하고 SSH를 통해서 각 노드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 다운받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이라면 이 세 번째 데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나의 호스트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노드 토큰 값을 자동으로 생성이 되며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조인을 해서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컬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됐고요. 똑같이 서비스 구동하고 스테이터스 확인할 수 있고, 대신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토큰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토큰 값을 지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버명은 아까 148번 호스트에 네, 17에 148에 포트 넘버는 9345가 디폴트 값입니다. 해당 노드에 이 토큰 값을 갖고 내가 조인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확장하겠다라는 설정 값입니다.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2번 노드, 지금 149번 호스트가 148번에 조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번, 그러니까 지금 두 대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콜원 방식을 쓰기 때문에 3, 5, 7, 9 이런 식으로 HA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는 HA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노드까지 똑같은 절차를 해서 총 3개의 노드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HA로 구성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일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에이전트 노드, 다시 말해서 워커 노드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명령어는 똑같아 보이는데 컬 명령은 똑같으나 뒷단에 보시면 install rke 타입의 에이전트라는 그 이름을 주셔야 실제로 워커 노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받게 되고요. 네, 디렉토리 생성하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값은 서버 주소와 토큰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148에 9345 포트, 그리고 토큰 값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노드 토큰 값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가 아니고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워커 노드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동 스크립트가 rk2-agent.service로 구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구동을 하게 되면 총 4대의 노드가 보일 거고요. rk2 워커라고 하는 워커 노드가 하나 더 이제 확인이 됩니다. 모두 rk2 릴리스 1을 가진 버전이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까지가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HA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드는 총 4대, 3대는 마스터, 1대는 워커 노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렌처를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렌처는 아까도 동일한 그 인증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트 매니저 이런 부분들은 쭉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헬륨 차트로 렌처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는 캐틀 시스템에 렌처를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추가하고 네, 이 명령을 동일하게 하시면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그 렌처가 구동이 됩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까랑 조금 다른데요. 아까는 nip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접속을 했다면 이 방식은 인그레스 컨트롤러 인그레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인그레스를 하나 컨피그레이션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로 만들었고요. rancher.osckorea.com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인그레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데몬셋으로 구동이 되어 있고요. 각 노드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러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의 노드이기 때문에 rk2 인그레스 엔진엑스 컨트롤러가
4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그레스와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익스포즈를 해주고 접속은 이제 호스트 네임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ancher.osckorea.com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또 다른 툴인데요. K9s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큐브 컨트롤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피컬하게 좀 잘 표현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K9s라고 하는 툴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임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명령어로 쭉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렌처가 총 3개 파드에 3개 파드가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셋이 3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48, 149, 150 3개 노드에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접속은 rancher.osckorea.com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똑같이 2.5.9 화면이 보이고요. 노드 개수는 총 4개, 그리고 프로바이더 밑에 보시는 RK Government, 다시 말해서 RKE2 방식의 쿠버네티스 구축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도 아주 단순하게 한번 배포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잘 배포가 되는지 다시 한번 이 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s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번씩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지박스 이번에는 비지박스를 하는데 파드 개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늘려볼까요? 네, 그래서 런치를 하게 되면 비즈박스 이미지 받아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즈박스 3개가 컨테이너 크리에이션 메시지를 조금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러닝 상태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네, 비즈박스가 워커노드 3개의 모두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은 4번째 데모인 K3s를 통한 쿠버네티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엣지나 IoT 환경에서는 단순한 운영과 최소한의 리소스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K3s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3s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슬래시 15 sp2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압은 기본적으로 오프 모드 하셔야 됩니다. 네, 컬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운을 받게 되고요. 네, K3s라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K3s 데모는 그냥 하나의 마스터 노드로 구축되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엣지에도 지원을 합니다. 시스템 컨트롤 Enable K3s 스타트 하게 되고요. 네, 액티브로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K3s도 RK1과 다르게 컨테이너 D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커 엔진을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세스를 보면 K3s 바이너리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러닝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3s 명령어 바이너리 하나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API 서버가 따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etcd도 해당 프로세스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만 관리를 하는 어떤 단순함이 있고, 거기에 바이너리 파일도 굉장히 작은 경량화된 형태의 쿠버네티스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노드가 K3s로 하나 정상적으로 마스터 노드가 보입니다. 버전도 K3s1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네, 파드는 현재 특별히 배포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론 디폴트로 있는 것들은 보이고요. 렌처를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차트로 설치한 렌처입니다. 네, 접속을 nip.io 이런 형태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온프렘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되고요. 노드 하나이기 때문에 노드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보시는 것과 같이 K3S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노드 하나 찍어보고 똑같이 K3S1으로 버전이 확인이 됩니다. 기존 1번에서 4번 프로세스를 보시면 렌처라고 하는 그 플랫폼 그거를 따로 보통 헬륨 차트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에서는 그 부분이 없긴 하지만 2번, 3번, 4번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렌처 쿠버네티스 설치 RK를 통한 쿠버네티스 그리고 K3S를 통한 쿠버네티스 구축과 렌처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조금 존재하고 그 부분을 렌처 D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덕트로 한 번에 구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도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가 조금 다르고요. getlencher.io 그래서 쉘을 실행하시면 필요한 이미지를 다 다운받고 네, 렌처D 서비스를 이네이블 하고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데모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 노드를 2개만 해서 설치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워커 노드를 추가를 한다던가 마스터를 추가를 한다던가 이전 세션에서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방식 비슷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개의 노드만 마스터로 동작하는 구축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처D 서버가 정상적으로 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도 똑같이 RK2 방식을 쓰기 때문에 도커 엔진 자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들은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기본 프로세스 형태로 보입니다. 네, 필요한 카피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큐브 콘피그처럼 명령어로 설정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네. 배시쉘에 넣어서 네, 렌처가 따로 헬륨 차트나 이런 거를 헬륨을 설치하고 헬륨 차트 레파지토리를 추가하고 그리고 렌처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렌처가 설치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가 정상적으로 떠 있고요. 네.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전 세션에서는 그냥 패스워드를 렌처 UI를 접속을 하게 되면 이니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렌처D 설정 그 구축 방식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니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의 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이 패스워드가 reset 어드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처음 이니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보이시는 8443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HA 프락시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르게 변경해서 쓰셔도 됩니다. 예,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접속 데모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까 화면이랑 좀 다르게 패스워드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이 다음 페이지에서 신규 패스워드를 설정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면 계속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원 노드에 렌처가 설치가 돼서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렌처D라는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 밑단은 결국에는 RK2를 가지고 구축을 하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버전에서도 RK2, R2라는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노드를 첫 번째 노드에 추가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 또한 이전 세션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토큰, 왜냐하면 RK2 방식을 쓰기 때문에 노드 토큰 값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노드 토큰 값을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 아니면 에이전트 노드에서 그 노드 토큰 값을 가지고 조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조인이 되는지, 렌처D 방식에서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주소는 149-9345 똑같은 방식으로 9345 포트를 쓰게 되고요. 구동을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노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첫 번째 노드에서 명령어로 큐브 컨트롤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로 노드가 두 개가 되는지 확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프로세스가 러닝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그 컴플릿이 되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etcg나 컨트롤 플레인이 녹색 화면으로 바뀌고, 노드 명령어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두 개 레디 상태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좀 와이드로 봤을 때는 좀 더 자세한 정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RK2 버전이라던가 실제 네임스페이스는 몇 개 있고, 디플로이먼트 몇 개 있고, 시스템 리소스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렌처를 구축하는 방식 5가지 데모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오늘 세션 이후에 렌처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렌처 정규 교육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멀티 클러스터 구성과 운영을 위한 이론, 실무 지식을 렌처 전문가를 통해 배우실 수 있는 국내 과정이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OSC 코리아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좀 더 빨리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렌처 트라이얼 리퀘스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세 또는 렌처 사이트에서 트라이얼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쉽게 좌측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수세 코리아의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렌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렌처 톡톡! 감사합니다.